안녕하십니까. IT 방송 토크 IT 제마크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ADAS용 비디오 플랫폼을 위한 잘릭스 솔루션. 요즘 무인 자동차, 자동차,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서 이제 다양한 멀티미디어들이 지금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꼭 하드웨어 엔지니어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손쉽게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자, 링스에서 어떻게 제공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자, 링스 코리아의 김영희 사장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여기 자일링스 밑에 이 로고 밑에 올 프로그래머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뭡니까? 자일링스가 전통적인 FPGA 밴드로서 그렇죠. 그런 칩을 하드웨어를 공급해 왔었는데 네네. 저희가 FPGA 내부에 이제 하드코어 프로세서들이 들어가면서 네. 이제 이름을 좀 바꾸고 우리가 FPGA 밴드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 프로그래머블 디바이스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네. 이제 FPGA 용어를 잘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올 프로그래머블이라는 것을 꼭 이제 프레젠테이션마다 넣고 있습니다. 원래 FPGA도 거기 이제 프로그래머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거기에 앞에 올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하드웨어 패브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프로세서, 암코어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인베이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페리페럴들이 이제 다 하드코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모두 다 프로그래머블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것까지 이해가 됐는데 여기 보면 2016 이 SoC 시스템 온칩 아닙니까? 이것도 알고 있는 용어인데 요새 보면 제가 주로 여기서 전자 엔지니어링보다는 이제 IT 방송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란 말, 여기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붙였거든요.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까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SoC 앞에도, 시스템 온칩 앞에도 SD를 붙였는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도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입니다. 마케팅적인 용어는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 자이링스가 전통적으로 이제, 비바도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으로 굉장히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쓰는 그런 툴이 있었는데, 비바도를 넘어선 이제 SD SoC 또는 SD Net, SD Excel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FPGA 하드웨어 엔지니어들만 쓰기에는 시장이 너무 적으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까지 커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래서 나온 프로덕트 중에 하나가 이제 SD SoC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하면요. 예전처럼 이제 그 하드웨어 네트워크를 다 모르더라도 가상황에서 뭔 간에 그냥 윗단에서 딱딱 하면은 이 네트워크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SD, SoC 같은 경우는 밑에 복잡한 하드웨어 구조를 모르더라도 내가 위에서 그냥 C 랭귀지 하면 다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보면 이제 CPU 스위치에서 하나의 이제 진화 단계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CPU는 사실 가장 사용하기 쉬운 그런 어떤 개발 플랫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개발하기 쉬웠지만,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개발 플랫폼입니다. PC 같은 것들이 가장 그렇죠. 근데 퍼포먼스를 위주로 하는 하드웨어 개발자들은 PC가 아니라 이제 FPGA 같은 걸 썼었는데, 그럴 때 썼던 툴이 이제 비바도라고 하는 툴입니다. 근데 이제 비바도에서 이 사용자 계층을 늘림으로 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까지 커버할 수 있는 개발 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쉬운 쪽까지 커버를 하겠다. 그래서 비바도 위에 비바도 HLS, 비바도 HLS 위에 SD SoC라고 하는 이제 툴 플로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SD SoC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이걸 사용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아까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보조 운전 시스템이라고 하나요? ADAS 시스템. ADAS도 있고 또 ADAS 말고도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서베일런스 카메라 쪽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제 비디오 처리를 주로 하는 커스터머들이 가장 쉽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의료 장비 쪽이라든지 그런 쪽이죠. 왜 비디오 쪽이 이것을 가장 먼저 적용하게 될까요? 비디오 쪽은 사실은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이 사실은 이제 해상도가 높아지고 밴드위스가 높아지면서 사실 리얼타임 프로세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실제로 ASP 솔루션들이 그런 어떤 비디오의 리퀘어먼트를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실제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칩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블한 솔루션들을 찾는데
채널 수도 많아지고 비디오 밴드위스도 높아지다 그거를 보니까 그런 게 없으면 이런 게 없으면 솔루션 없으면 그렇습니다. 일일이 하드웨어가 이렇게 또 해보고 저렇게 되고 시간도 엄청 걸릴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SDSOC가 비디오 쪽 하는 데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그 자이링스의 실제 징크는 자이링스의 제품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징크라고 하는 칩이 있고요. 네네네. 가장 최근에 출시된 징크 MPSOC라고 하는 툴이 나왔습니다. 멀티 프로세스를 약자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예. 네. 요거는 이제 여기 알파 암 칩입니까 여기는? 예, 그렇습니다. 암 칩이고 여기는 소프트웨어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 있겠네요. 예, 예. 그러면 자세한 건 이제 나오겠고. 네.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요거를 알아보기 전에 현재 우리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네. 네,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것들 이제 아까 그것이 ADAS 분야건 아니면 의료 영상 분야건 예. 어떤 분야건 이제 개발할 때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예. 그 이슈도 좀 짚어주시죠. 현재 문제점들. 네. 일단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펑션 A, B, 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장 쉬운 디자인 플로우는 이제 C가 이제 가장 쉬운 디자인 플로우가 되는데 네네. 이게 징크라든지 징크 MPSOC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프로세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FPGA 패브릭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은 과연 어떠한 펑션을 소프트웨어 프로세서로 러닝하시고 어떠한 펑션을 하드웨어로 내가 엑셀러레이션 시킬 것이냐 이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결정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결정된 이후에 그것을 연결하는 부분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일단 결정을 하고 나서 디자인하고 났을 때 나중에 변경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결정도 잘 해야 되지만 커넥티비티의 연결성도 굉장히 잘 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한 방에 딱 된다는 건 없잖아요. 한 방에 안 되죠. 여기도 보면 여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파티션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어떤 거죠? 예. 이 슬라이드는 일단은 커스터머가 그 여러 개의 함수들, 펑션들을 이제 하드웨어로 만들고 나면은 하드웨어로 만들면 맨 밑에 단에 이제 IP 단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IP 인티그레이트 그 밑에 비바도 옆에 이제 쭉 가면 IP가 나오는데 이 IP라고 하는 것을 과연 프로세서가 과연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이냐 그 위에 이제 데이터 무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데이터 무버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 데이터 무버를 과연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액세스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드라이버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즉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저 IP, 데이터 무버, 드라이버 이 세 가지를 다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엔지니어가 필요한 거죠. 하나 잘못되면은 저것들이 다 이제 줄줄이 사탕처럼 이제 다 연관돼서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도 굉장히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이런 MPSOC 같은 게 없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아주 그 회사에 경험 많은 노련한 엔지니어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SDSOC가 이제 나온 목적이 드라이버 부분하고 데이터 무버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요 부분을. 자,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애플리케이션 짠 사람은 밑에 IP 이런 걸 몰라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블랙박스처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SOC를 사용할 때 개념 좀 말씀해 주시죠. 보시면은 그 맨 밑에 있는 작업이 사실 소프트웨어과 하드웨어 이제 파티션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파티션이 끝나고 나면은 예전 같으면은 적어도 베릴로거나 또는 VHDL로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IPI라고 하는 새로운 IP로 등록시킵니다. 그 IP 등록된 거를 C 펑션에서 그 IPI를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 처리된 결과를 다시 받는 그런 이제 플로어가 되겠죠. 근데 SDSOC가 되면 저 중간 단계에 있는 그 부분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죠. 이 부분이 없어진 거구나.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누르시면은 밑에 있는 하드웨어 파티션까지도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저 펑션 1, 2, 3 중에 2번하고 3번을 내가 하드웨어로 해야 되겠다. 즉 파티션을 저건 하드웨어로 돌려야 되겠다고 결정해 주면은 SDSOC는 원 클릭으로 그 펑션을 하드웨어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다, 그죠?
사실 그 밑에까지입니다. 밑에까지 하는 예, 거죠? IP까지.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이런 게 출시가 된 겁니까? 예, 출시되고요. 예, 커스터머 사용하는 커스터머가 계십니다. 그럼 이제 그 김 이사님은 예전에는 그 노련한 하드웨어 엔지니어만 만나셨겠는데 지금은 이제 그 하드웨어 잘 모르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많이 만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인베디드 쪽 관련된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제 둘 다 언급을 하는데, 예, 좀 더 예전에는 하드웨어를 그나마 좀 알았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만났는데, 요즘은 정말 잘 모르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정말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예. 야, 저는 진짜 이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뭐 anything 해가지고, 이게 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뭐, 그 다음에 스토리지,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런 레이어 쪽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라 칩까지, 칩 레이어까지, 하드웨어까지 이제, 그 칩까지 이제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네요. 야, 네, 그렇습니다. 예. 세상이 이렇게 가는군요. 요 슬라이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기존의 엔지니어분들이 그 중간 단계를 변경시키려면 사실은 뭐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SD SOC 되면은 저거를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변경해 가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네. 야,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 개발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겠네요. 개발이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좀 있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원래는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다 알아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블랙박스처럼 이 부분이 몰라도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SD SOC를 쓰는 커스터머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거든요. 그래서 칩의 업데이트 입력과 출력 부분은 사실을 잘 모르죠. 알고리즘 개발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하드웨어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에 관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는 이제 베이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이링스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 자이링스에서 제공해 드리는 것도 있고요. 이제 결국엔 커스터머가 자기의 제품을 만들 때는 플랫폼은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런 걸 서포트하는 또 회사도 있을 거고. 있죠. 예. 파트너도 있을 거고. 이 베이스 플랫폼 위에서 이제 SD SOC가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거 SD SOC 안에 있는 여러 그 구성 요소들이네요. 뭐 컴파일러, 디버거 다 있겠네. 저게 이제 있는 이유는 파티션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펑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것들을 하드웨어로 내릴 것이냐, 소프트웨어로 프로세스 돌릴 것이냐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결정하려면 이제 기분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고 그렇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여러 데이터들을 생성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에스티메이터, 프로파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발자 환경이랑 유사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요것이 이제 SDSOC가 가용한 어떤 이거는 스펙인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SDSOC가 현재 제공해주고 있는 SDSOC를 사용하는 이제 베이스 플랫폼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왼쪽에 보면 ZC702 플러스 HDMI FMC라고 하는데, 사실 저거는 이제 자이링스에서 나온 데모 보드하고요. 비디오 입출력에 가능한 카드가 꽂혀져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또 나오겠네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점점 하면 나중에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것이 뭐 어떤 비디오 서베일런스용 뭐 SOC, SD, SOC 이렇게 나오겠네요. 플랫폼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죠? 칩 회사들이 무슨 보드, 다 까먹었다, 이제. 이벨레이션 보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군요. 자, 그럼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이걸 갖고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그 사례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이제 자이링스에서 제공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 SDSOC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HDMI 인풋이 들어오고 그것이 DDR 메모리에 올라가고 DDR 메모리에 올라간 것이 오른쪽에 보면은 플랫폼 IP 통해서 HDMI로 출력되는 것까지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또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이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 거가 사실 일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사실 저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그렇죠. 일단 저렇게 하드웨어 입력과 출력이 결정되고 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짜고 변경시키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 추가하는 것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SD SoC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장표는 뭘? 예, 이 장표는 기존에 이제 자이링스라든지 저희 자이링스 서드파티에서 제공해드리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라면은 굳이 이 정보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유저가 자기가 이제 시스템을 단독적으로 만들겠다. 자기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 커스텀, 자기 시스템에서 SDS를 쓰겠다라고 할 때 필요한 파일들이 이제 플랫폼 하드웨어 XML과 플랫폼 소프트웨어 XML 이 두 개의 파일이 필요한데 이 두 개의 파일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뭔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좀 복잡습니다. 예. 네네네. 요거들은 자이링스도 요걸 좀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동화된 어떤 그 툴 플로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손을 많이 대지 않고도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분야는 계속해서 또 발전돼야 될 분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SDSoC 하드웨어 쪽 보도록 할까요? 플랫폼 하드웨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거는 그 SDSoC가 사용 가능한, 사용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클락이 있어야 되고, 메모리 있어야 되고, 데이터는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간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자이링스에서는 티켓 스크립터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돌리면은 베이스 플랫폼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이그젠플 같은 거를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네. 자, 소프트웨어 쪽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예, SDSoC를 쓰는 커스터머들이 보통은 그 자기 어플리케이션이 과연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동작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이링스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OS 플랫폼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베어메탈 또는 스탠드얼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눅스 상에서 이제 오퍼레이팅 되는 거, 그리고 프리 알토스라고 하는 것에서도 오퍼레이팅 되는 것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그 고객이 자기가 초이스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SDS 플랫폼 만들 때 내 타겟은 리눅스다, 베어메탈이다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여기 zip 파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zip 파일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티클 파일이라든지 XML 파일이 만들어지면은 그 티클 파일을 돌리게 되면 이 zip 파일이 나오는데 이 zip 파일을 가지고 SDSoC가 이제 불러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제 하드웨어의 어떤 그런 날리지 없이도 지식 없이도 이제 알고리즘을 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드웨어 지식 없이 짤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현실적으로 그 진짜 잘 모르는 엔지니어가 이걸로 해서 하면 어떤 교육을 좀 받아야 되나요? 어떤가요? 그래도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 과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이제 어떻게 계층이 여러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패럴렐 병렬성과 직렬성이 뭔지 또는 DMA가 뭔지 또는 이런 것들에 관한 기본 지식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플랫폼을 베이스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개발된 결과가 최적화되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 최적화를 하려면은 뭐 DMA가 뭔지, 파이프라인이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알고 있어야지 쉽게 적용해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어떤 그 필드에서 이제 이런 것을 처음 접해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이제 굉장히 좀 어떤 때는 굉장히 경이로울 것 같아요. 야, 정말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근데 사실 소프트웨어 ASP 엔지니어들 있지 않습니까? ASP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그 펑션들을 썼던 커스터머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익숙한 어떤 개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무것도 정말 순백의 어떤 C 랭귀지 엔지니어는 아니고요. 기존에 ASP 썼던 커스터머들은 아마 이런 개념들을 쉽게 이해하고 그럼 이렇게도 바꿔볼까 저렇게도 바꿔볼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쉽게 낼 수 있습니다. ASP 쓰는 엔지니어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근데 오늘 이제 이것이 이제 아까 적용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 ADAS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지능형 운전 보조 시스템인가? 좀 뭔가 이게 무인 자동차 아닌 거죠, 그죠? 무인 자동차까지는 아니고요. 다르죠. 무인 자동차는 완전 사람이 완전 없어도 되는 거고. 그렇죠.
ADAS는 뭔가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크루즈처럼 뭐. 예. 거기 일단 들어가는 뭐 어떤 사례 얘기 좀 하죠, 우리. 예. 사례. 사실 이제 ADAS는 이 징크라고 하는 제품이 처음 나온 배경도 사실은 이제 유럽 쪽에 있는 프리미엄 카 벤더 쪽에서 먼저 요청해서 만든 거고요. 네. 그 위에 이제 SDSOC가 나온 건데, 그 지금 그 자동차 비디오 시스템 같은 거 ADAS 시스템 만드는 커스터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비디오의 레졸루션이라든지 네. 이 채널이 조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나의 칩 벤더에서 다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네네. 레졸루션이 바뀌고 그 채널 수가 많아지면은 흔히 말해서 그 비디오를 처리하는 로직 그 비디오 IP들의 개수가 네.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굉장히 네네. 변화가 많은 거죠. 네네네. 그렇다면 변화가 많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기능이 고정되어 있는 ASP 상에서는 낼 수 있는 그 맥시멈 성능이 일단 정해져 보이는 상황이고, 이제 자이링스 징크라든지 MPSoC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이렇게 구조들을 바꿔가면서 해볼 수 있는 건데, 네. 다양하게 구조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겁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네. 채널이 2개여서 3개로 늘어나고 3개에서 4개 늘어났을 때 과연 그 안에서 어떻게 마스터와 슬레이브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슈 그 두 가지 이슈.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 파티션의 문제도 있고 이걸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네네. 그래서 위에 있는 그 하이레벨 매니저 입장에서 바꿔서 한번 해보지라고 하지만 실제 하드웨어 개발 엔지니어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 되죠. 그래서 SDSOC는 그런 어떤 바꾸는 거, 연결하는 부분들을 기존의 ASP처럼 또는 그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방법으로 이제 제공해 드린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럼 실제로 이걸로 굉장히 드글본 뭐 이렇게 자동차 개발에 서겠습니까? 일본에서 한 석세스 스토리가 좀 있었는데 회사 이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비디오 이미지 처리를 해야 되는 마스터의 개수는 많고 그 마스터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커스터머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SDSOC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주일 더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네네. 원래 데드라인 못 맞히는 건데. 데드라인 못 맞히는 건데, 우리가 일주일만 더 연장해주면은 데드라인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SDS 팀하고 일본에 있는 개발자들하고 이제 이제 업체하고 같이 모여서 이 파티션하고 커넥티비티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온타임에 맞춰서 납품한 석세스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일본도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을 뭔가 핸들링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이것에 대한 수요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 세미나를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커스터머분들이 관심을 가지셨고요. 예, 많은 분들이 라이센싱 이후에 이밸리에이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질문 같은 걸 또 오면서 저희들 그 관련된 기술적인 것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그래서 지금 가능한 플랫폼들 이제 종류를 말씀해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일단 SDSOC를 쓰는 커스터머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읽어보는 것이 유저스 가이드 매뉴얼 저거가 될 것이고요. 유저스 가이드 매뉴얼에 이제 어떠한 플랫폼을 가지고 이걸 혹시 뭐 다운 받아볼 수 있는 그런데 당연히 다 다운 가능합니다. 거죠. 자이링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사용 가능한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제 자이링스에서 나온 것, 저희 파트너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뭐 이게 파워포인트는 영어인 것처럼 이것도 영어겠죠? 예.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읽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오늘 브리핑 해주시고요. 선물해 주시고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SDSOC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자이링스 징크라든지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MPSOC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제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쉽게 개발하고 변경도 쉽게 하고 좀 더 많은 커스터머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까지 이제 커버를 하기 위한 전략적인 이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뭐 이것을 이제 오늘 방송 보고서 이거 한번 내가 한번 우리도 한번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 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지금 라이센스가 필요한데요. 라이센스는 제가 그 필요하신 분들에게 다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네. 몇 가지 이그젠플 코드가 있고 제가 뭐 부족하지만 한글로 만들어 놓은 매뉴얼도 좀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프는 오늘 그 김혁 이사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에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추가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나 지원 같은 거 있으신 분은 김혁 이사님께 여러분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서요. 그 좋은 질문한 사람들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맨 끝에 이름 발표해 주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뭐 워낙 뭐 이렇게 줄 상품 수 많으니까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성민님, 만약 도입을 한다면 가장 이익을 받는 사람은 개발자인가요? 개발 완료 사이클은 기존에 비해 얼마나 빨리 단축될까요? 그 개발 완료 사이클은 사실 조금 뭐 말씀드리기는 여기서 단도직입 말씀드리겠지만 최소 한 5배 이상은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 플랫폼 자체도 C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뭐 하는 것들이 워낙 쉽고 가장 많은 커스터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 5배 이상은 빨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승훈 군은 자동차는 아니지만 드론계 애플이라고 불리는 DG라는 중국 기업이 있는데 드론에도 이런 기능이 개발된다면 어떻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드론 개발할 때 필요할 것 같아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드론 쪽도 요즘은 하이엔드 드론 같은 경우는 비디오 쪽 관련된 영상 처리하고 굉장히 비디오 쪽 그 영상 처리의 어떤 퍼포먼스도 굉장히 좀 높고 플랫폼도 이제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라의 어떤 레졸루션이나 채널 수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2채널, 3채널, 4채널 할 때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거를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고객들한 이런 개발자 입장에서는 손쉽게 이렇게 한두 툭툭툭 몇 줄 건드리면은 플랫폼이 바뀌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면은 상당히 좋은 플랫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김태식님, 기존의 HLS와 비교시 HLS는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다루기 어려운 툴이었으나 SDSOC는 이 부분을 보완해서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하드웨어 영역도 넘나들며 쓰기 쉽도록 변화해주는 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정확하게 이해하셨고요. HLS는 사실 뭐 말씀하신 거 보니까 HLS 써보셨던 것 같아요. HLS는 IP만 만들어지는 맨 아래 있단만 그 위에 커넥티비티와 그 위에 드라이버까지를 커버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김태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DSOC는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까지 다 넘나들어서 좀 디자인할 수 있는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숙묵님, 자일링스에서 이미지 수집을 위한 보드도 보유 중이신지요? 그리고 이미지 수집도 중요하지만 영상 처리도 중요할 텐데 SDSOC에서 제공하는 영상 처리 알고리즘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는지요? SDSOC에서는 자일링스에서는 이제 영상 데모보드 플러스 이제 아까 HDMI FMC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SDSOC로 지금 현재 그 뭐 엣지 처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자이링스가 갖고 있는 IP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자이링스의 서드 파티 있죠. 아우비즈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은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그런 어떤 IP들도 있습니다. 그런 서드 파티 IP와 조합하게 되면은 뭐 유저가 원하는 그런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류지원님, 징크와 호환 변환 시 횟수에는 상관이 없는지요? 이건 정확하게 질문을 좀 좀 더 류지원님 질문 좀 구체화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기무님, 코딩한 프로세스를 SDSOC 툴을 이용해서 일부 버틀렉 걸리는 부분을 로직화하여 더 빠른 퍼포먼스를 나오게 하는 것 같은데 신뢰성이 궁금합니다. 신뢰성이 보장이 된다면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나기무님 정말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이 저희 SDSOC 타겟입니다. 그리고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프로파일링이라든지 디버거 툴까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로직상에서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비했는지를 사실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디버깅 방법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진짜.
자,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문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반영했고, 설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15분한테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동비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드웨어 지식을 배우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그 반대가 빠를까요? 예, 저는 사실 소프트웨어를 하고 하드웨어를 했었는데, 네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드웨어를 가는 것보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 가는 게 더 빠르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워낙 베리에이션이 커가지고, 사실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요거를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코딩하는지만 알면은, 인베디드 쪽에서는 하드웨어를 하신 분들이 소프트웨어 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연님, 벨로그를 이용한 하드웨어 엔지니어인데 SDSOC가 신뢰도가 충분하다면 SDSOC를 다시 습득하는 게 나을까요? 예, 이 부분은 저도 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벨로그도 하시는 분이라면은 SDSOC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SDSOC는 C로 코딩하는 거니까 C 랭귀지를 어느 정도 코딩하실 수 있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유미연님, 만약 도입을 한다면 기존의 개발 환경보다 얼마나 빨리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도입하기 위한 근거 자료, 효율성 및 ROI에 대한 보고 자료가 있는지요? 예, 자링셋은 SDSOC 커스터머는 아마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까요. 네네.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병수님, 혹시 VX웍스와 같은 리얼타임 OS와 연동 개발이 가능한지요? 예, 일단은 이 부분은 VX웍스는 현재 그 SDSOC에서 서포트하는 그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아닙니다. 아까 알토스도 있었죠. 프리 알토스라고 프리 해가지고, 알토스. 예, 네. 그거는 이제 VX웍스와는 좀 다르고요. 네네네. 저희는 이제 리눅스까지를 서포트하고 있고요. VX웍스 같은 커스터머에게는 사실은 이제 로드맵 상은 있는데, 네. 현재 나오는 SDSOC상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어베일러블 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지영님, 최근 무인 자동차 등 IoT에 관련된 사업도 많이 늘고 있는데 이 분야에 SDSOC를 도입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저는 무인 자동차 쪽은 가장 적합한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IoT는 또 워낙 그렇죠. 넓고 사실 저희 칩이 그렇게 가벼운 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인더스트리얼 IoT가 아닌 일반 IoT 상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박서희님, SDSOC로 개발된 사용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내에서는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외국 사례에서는 ADAS용 제품에 몇 군데 상용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경아님, 4K 비디오 스트리밍에 최적화된 솔루션도 제공되는지요? 4K용, 예, 저희 자이언스 제공, 그 비디오 플랫폼 중에 4K용이 있습니다. 심동아님, VR 환경에서도 응용이 가능할까요? 비디오 게임 등 비디오 플랫폼이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VR. VR 쪽. 그러니까 요새 VR도 많이 개발. 요새 또 그 포켓몬고인가 나오면서 요새 게임의 그 장르가 이제 바뀌어질 것 같아요. 완전히 그것 때문에 VR에 아주 그냥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 VR 개발하는 회사들도 이런 게 필요할까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VR 개발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사실 VR 쪽을 좀 잘 몰라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비디오 프로세싱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일단 VR 관련돼 가지고는 자이링스 FPGA가 쓰인 디자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SDSOC가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VR에서 비디오가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쓰면 뭐 AR이 아니라 그 포켓몬은 AR이지만 VR 같은 경우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아닙니까? 그러면 가상인데 그러면 여기서 영상이 엄청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려보면. 사실 시선을 따라가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동근님, 유튜브 등의 시연 동영상이나 교육 동영상이 있는지요? 그 유튜브 상에서 자이링스 SDSOC를 치게 되면은 몇 가지 이그젬플 또는 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것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시면은 만족할 만한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주기님, 자이링스 올 프로그래머블 SOC 및 MPSOC와 이기종 멀티프로세싱을 하나의 프레임워크 안에 구현 가능한지요? 시제품과 완제품 시스템 최적화 시뮬레이션도 가능한가요? 하나의 프레임워크 안에 구현.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징크와 그 MPSOC는 이미 이제 하나의 플랫폼 프레임워크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의 칩이죠. 그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고요.
시뮬레이션은 사실 좀 제한적입니다. 시뮬레이션 제한적이고요. 네네. 자, 김동규님, 오늘 소개해 주신 SDSOC는 지난해 발표한 SDSOC에서 비디오에 특화된 얼라이언스 멤버들의 플랫폼 보드에 대한 지원이 추가된 듯 하는데요. 지난해 발표 당시 징크 플랫폼 이외에는 활용이 불가능했던 걸로 압니다. 현재 추가로 지원 가능한 플랫폼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SDSOC의 타겟은 징크와 징크 울트라스케일 플러스입니다. 네네. 그래서 프로세스, 왜 그러면 파티션이라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소프트웨어도 서로 돌릴 수 있는 프로세스와 로직이 같이 있는 디바이스가 전제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징크와 징크 울트라스케일 플러스 이 두 가지가 SDSOC의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버텍스라든지 다른 킨텍스 같은 곳에서는 네네. SDSOC 타겟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상원님, 모든 프레임워크에서 시스템 프로파일링 및 아키텍처 탐색이 가능한지요? 시스템 프로파일링 자체는 그 SDSOC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전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과 제가 이해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영구님 교육과정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이제 뭐 추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댓글창에요. 지금 보면 그 김여 기사님 이메일로 될 수 있으니까요.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희님, 개발 기간이 5배 정도나 단축된다면 아주 매력적인데 시장 진입에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시장 진입을 할 때는 사실 이게 개발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 이점이긴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이 뭐냐면은 과연 가장 베스트한 그 QR이 있겠느냐? 네네네. 사실 이제 최적화 이제 개발 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많은 부분들을 툴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로직 사용량이라든지 과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최적화되어 있겠느냐 매뉴얼로 거에 비해서. 네네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뉴얼로 디자인 잘못된 매뉴얼 코드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로직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뉴얼 코드한 것보다는 좀 높긴 하지만 네. 전체적인 성능은 매뉴얼 코딩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예, 충분히 QR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이게 시제품을 빨리빨리 뭔가 그 테스트해보고 할 때는요, 그죠? 굉장히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최적화보다는 아무래도 타임이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김태식님, 자일링스의 SDSOC를 알고리즘 설계나 영상 처리 시에 사용해서 처리 시에 아주 유용한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것도 있을까요? 네. 꿀팁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설계하는 툴도 쉽지만 쉬운 툴이지만 그것들은 함축적으로 보면은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밑에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함축되어 있던 것들을 잘 끄집어내서 어떤 그 장단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꿀팁이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류영근님, 에이다스 외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차량 블랙박스 개발용에도 활용 가능할까요? 차량용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면 블랙박스용 사실 ASP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그 ASP 기능보다 훨씬 높은 비디오 어떤 레졸루션이 높은 것, 해상도가 높은 거라든지 채널을 여러 개 갖는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비디오 플랫폼으로 보고 예, 블랙박스도 좀 사용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비디오 플랫폼이더라도 단순한 거 말고 네. 굉장히 고해상도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조건이라든지 예. 그죠? 이런 것들이 뭔가 필요한 그런 분야의 비디오 쪽이 이게 적용 분야겠네요. 예, 가장 예, 그런 쪽에서 제일 좋다고 봅니다. 예. 네. 김태식님이 네. 계속 네. HLS를 능가하는 엄청난 투자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HLS는 그 하드웨어 IP만 만들어줍니다. 네. C 랭귀지로 디자인하는 것은 맞지만 IP를 만들어주면 IP에다가 데이터를 어떻게 줄 것인지 그거를
유저가 디자인해야 되고 데이터를 주는 그 블록을 컨트롤해주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유저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HLS에 비해서는 HLS가 갖고 있는 거 플러스 커넥티비티,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 같이 네네. 커버를 해주다고 예, 같이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기존 HLS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석주님, SDSOC로 버그 및 성능 병목 현상에 대한 툴이 따로 필요 없는지요? 예, 아마 이 말씀은 그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SDSOC에서는 이제 프로파일러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드웨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드웨어에서 처리된 결과가 얼마 만에 리턴되는지를 네. 실제로 머신 클락 사이클 베이스로 체크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병목 현상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툴을 통해서 쉽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파티션 어떻게 바꿀 것이냐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SDSC 툴상에서 아주 쉽게 이제 바꿔면서 병목 현상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나기무님, 자일링스 ADAS 비디오 플랫폼 설계 자동화 솔루션이 최초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유사한 솔루션이 있었나요? 아마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주호님, ADAS가 자동차 운전 관련 시스템의 솔루션 보이는데 자동차 안전규격인 ISO 26262 표준도 준수하는지요? 예, 요거는 이제 사실 SDSOC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사실 칩도 저것을 지원해 주는지에 관해서 얘기 나오는데 자일링스는 ADAS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표준 또는 네네. 규격들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ISO 262에 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현님, 이게 인텔 칩은 없는 거죠? 암 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암 칩. 네. 예, 암. 근데 뭐 그냥 요번에 뭐 손정희 씨가 암도 인수한다 그러는데. 아, 그래서 어제 뉴스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네네. 아마 이제 뭐 브리시티 알리바바를 팔고요. 그 돈으로 암을 인수한다. 알리바바를 팔고 그 돈으로. 저 김혜원님께서 네. 질문하신 내용을 네. 보면은 네. 예, 인텔 칩이나 암 칩에 사용 가능한 저거는 이제 질문이 좀 전제가 잘못됐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징크하고 징크 울트라 스케일 네네. 플러스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 암 칩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예, 암은 여러 사실은 가지 칩이 있는데 암을 선택한 이유가. 자일링스가 예전에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파워PC를 약간에 넣은 적이 있습니다. IBM 파워PC? 예, 예. 네네네. 한 10년 전에 넣었었죠. 네네네. 근데 사실 인베이드드 쪽은 사실 저전력 AP인 암이 거의 통일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사실 이건 시장의 요구 상황 때문에 저희가 네네. 암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질문은 여기까지 받는 거 하겠고요. 지금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이름 좀 불러주시죠. 네. 예, 저는 네네. 그 이승호님하고 이승호님, 네. 예, 김태식님, 김태식님, 나기문님, 나기문님, 김혜원님, 김혜원님, 김혜연이군요. 김혜연님, 예, 네. 유미현님, 유미연님, 이지영님, 이지영님, 박치규님, 박치규님, 김동규님, 김동규님, 김창희님, 김창희님, 유형근님. 유영근님, 네. 예. 자, 이렇게 지금 이름 검명하신 분들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은,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트, 커피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 맞추고 갈까요? 네. 예, 이렇게 SDSOC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아는 대로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오후 잘 보내시고요. 이걸로 마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